GS건설에서 마천 3구역에 제출한 공사계약서는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합에서 배포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 총회 자료집에는 공사계약서 및 변경, 전과 후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GS건설이 제출한 공사계약서를 조합 공사계약서, 올해 3월 서울시에서 마련한 정비서, 표준공사계약서와 비교하여 우리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1. 지하층 공사비. 조합계약서에서는 아파트의 지하층의 공사비를 지상층의 절반으로 제시하였으나 GS건설에서는 지하층 역시 지상층과 같은 금액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지하층의 연면적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하층의 공사비가 지상층과 같다는 것만으로도 조합원 분담금이 상당히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2. 제16조 건축물 등의 철거. 서울시는 철거 및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수목, 올재 등 부산물은 조합의 재산으로 귀속되도록 하고 있으나 GS건설은 시공사에게 귀속되도록 변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단지 재개발 사업에서는 수십억 원어치 이상의 철거 부산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고가치의 철거 부산물이 시공사의 소유가 되면 우리 조합의 자산은 그만큼 감소하게 되고 이는 우리 조합원의 분담금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3. 제17조 사업경비의 대여. GS건설은 시공사로 선정되게 되면 400억의 입찰 보증금을 내게 됩니다. 이 보증금은 절대 공짜나 무이자로 들어온 자금이 아닙니다. 조합에서 이 보증금을 사업경비로 쓰게 되면 시중금리보다 0.5%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조합의 투명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높은 이자율의 보증금 대여는 조합원이 부담이 될 것입니다. 4. 제21조 사업경비의 대여 중지 등. 서울시는 공사비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만 시공사에서 사업경비 대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GS건설은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조합 운영비 등 자금 대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훗날 이 계약서에 잘못된 내용이 드러나도 자금 때문에 계약 내용을 억지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시공사가 갑이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5. 제24조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서울시는 물가가 올라 공사비를 인상해야 할 경우에 국가계약법에 따른 상승 상한선 범위 내에서만 인상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GS건설은 국가계약법의 상한선과 무관하게 건설공사비 지수 변동률에 따라 공사비 인상을 할 수 있게끔 계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될 경우 건설공사비 지수가 크게 상승한다면 우린 어떤 방패막도 없이 막대한 공사비 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6. 제26조 중 공사 중단으로 인한 상승한 공사비 부담. GS건설 계약서에는 민원 발생, 물류 마비, 노조 차원의 파업 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비비를 상승하게 되면 계약을 변경 가능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의 책임과 무관한 공사비 상승 후 조합이 책임져야 한다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7. 제58조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도 준공 강행 가능. 서울시는 입주자 사전 점검에서 하자 발견 시 반드시 하자 보수가 완료되고 준공인가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GS건설 계약서에는 이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최근 많은 하자가 발생한 GS건설에 이러한 계약서를 허락하시겠습니까? 조합은 이러한 계약 체결을 위해 참석비 20만 원을 내세우며 시공사 선정 총회에 참석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참석비조차 GS건설이 시공사가 선정되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GS건설의 시공사 선정을 맡고 싶으시다면 총회 불참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